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올해 국방과 경제 등 주요 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 국가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한반도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번 주에 개막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 행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헤드라인부터 읽겠습니다. 네. 네, 올해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았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누구보다 더 노고 많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조만간 회의 결과 형식으로 2024년 투쟁 노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하며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민주주의 진영 대 북중러 권위주의 세력 간 대결 구도 고착화 시도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 행사에 대한 소개까지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 공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입니다. 26일이죠. 화요일 날 개막해서 내일까지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담아서 결과를 1월 1일에 아침에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북한 매체 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원회의에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령 총화와 2024년도 투쟁 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정령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 의정이 상정됐습니다. 북한식 용어가 섞여 있어서 좀 생소한데요. 키워드는 2024년 투쟁 방향입니다. 북한에서는 대외 관계든 경제 발전이든 다 투쟁이고 혁명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참가자들이 2024년도 투쟁 목표를 확정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원회의 말고 북한에서 원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노동당대회거든요.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 당대회가 5년 주기로 열렸습니다. 지난 당대회가 2021년 1월에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전원회의를 1년에 최소 한 차례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전원회의가 중요한데요. 역시 관심은 회의 결과를 담아서 내일 모레 아침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김정은의 대남, 대미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 전원회의 결과 메시지를 육성 신년사를 대체했었습니다. 네, 일단 겉으로는 좀 올해 이룬 성과에 대해 만족해하는 모습인데 국방력 강화 분야에서 좀 적잖이 성과들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변혁의 해, 전환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구체적 목표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ICBM 개발, 고체연료 ICBM이죠. 정찰위성 발사, 그리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성 18호 발사 훈련을 했고요. 11월 말에 쏘아 올린 첫 정찰위성도 엄청난 성과라고 선전 중입니다. 9월에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근옥 영웅함을 진수했다고 밝혔고요. 물론 가동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핵탄두 개발 같은 거는 미사일과 달리 공식 발표가 없는데요. 지하 핵시설도 있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라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를 시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핵무력 증강과는 달리 좀 경제와 민생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죠. 오히려 상당히 나빠졌다는 게 우리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네. 코로나로 2020년부터 3년간 국경을 봉쇄했는데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전원회의 내용을 매일 조금씩 내보내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교복과 학용품 생산을 위한 혁신 정책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생필품 조달 조치도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강다은 앵커가 볼 때는 북한이 네.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제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방향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wishful thinking이다,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답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첫날에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대화 국면이 열렸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이 고립 탈피를 위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절실함도 없는 것 같고 위기 의식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둘째 날에 김정은이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반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핵무기 등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자랑하는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 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 김정은이 어린 딸 10살짜리 김주애를 ICBM 발사 현장, 군부대 이런 데 여러 번 데려갔죠. 통일부는 김주애를 김정은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는 수순에 들어섰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개막식 때 와서 특사 자격으로 와서 참석을 했었고요.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김주애와 김여정 관련 메시지나 조치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21년에 그 제1비서직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후계자를 염두에 두어서 미리 만든 직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당시 평가도 했었지만은 그게 이제 김주애를 염두에 뒀을 거라고는 그 당시 좀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게 김주애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김주애한테 부여하고 있는 사실상 서열 2위의 대우를 하고. 물론 아직 너무 어려서 이번에 구체적인 조치까지 발표되진 않을 것 같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김정은의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데요. 이번 주는 물론 총비서 역할에 집중하겠죠. 노동당 총비서 아래에 비서 자리가 7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1비서가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1비서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네. 김정은의 건강 이상 등 유고 시엔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여정이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김여정과 김주애 모두 백두혈통 로열 패밀리입니다. 네.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당장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의 돌파구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영내 소위 신냉전 구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반미 연대를 강화해서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 회의에서 반제국주의입니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자고 했다고 나옵니다. 새해에도 러시아와의 거래, 그리고 북중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요. 내년이 특히 북중 수교 75주년이 됩니다. 결국
한미일 민주주의 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독재 세력간 대결 구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장의 언급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영 간의 가치, 안보, 경제의 삼중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과정입니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기에는 세계가 국경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협력했지만은 이제는 가치와 체제 경쟁이 전면에 나서는 냉전으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신냉전 대치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인데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선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고요. 국정원은 과거 전례를 볼 때 북한이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크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른바 대남 도발 주역 3인방이 군과 공작기관 요직에 복귀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이 그 주인공인데요. 7차 핵실험 외에도 북한이 국지 도발, 기획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네.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개방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대화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은 맞지 않더라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치동 기자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